도나도나 많이 뒀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대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이거 완전 어렵네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쉬운 게 네.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다 있는 게 좋긴 제일 좋아 그런 거 보면. 그죠? 각자의 몫이 확실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티를 좀 들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돼 오늘. 오, 정말 땀나네. 없는 자리가 좀 커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제 지금 네. 벌써 11월 말이 되니까 이제 텍스 다 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텍스. 원래 텍스 얘기가 좀 보링한데 상대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재밌어졌어. 뭔가 트럼프 때문에 이런 트럼프가 뭔가 모든 그런- 걸 다 재밌게 만들었어. 맞아, 그런 기대치가 막 생기는 거야. 뭐 이익의 관계가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겠지 일단.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좀 진짜로 그 environment이 좀 바뀐 것 같아. 진짜 벌써?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막 아니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이제 기가 될 거야. 기야 이제. 뭔가 좀 그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year-end tax planning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때마다 적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씩 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조금씩 변하는 게 year-end tax planning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작년에 텍스 보고한 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을까? 여기에 좀 변동 사항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텍스 브레이킷이 어떻게 될까 요건 거예요. 내가 37%인데 그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 밑인데 좀 더 내려올까요? 뭐 22%인데 뭐 이렇게 10%로 내려올까요? 요거를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게 브래킷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텍스 보고를 2024년의 텍스 보고를 이제 2025년에 가서 하게 그렇지. 되지만 모든 것이 12월 31일로 그냥 마감이 끝나니까. 돼버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할게 있으면. 만들어 놔야지만 2024년의 리설트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준비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브래킷 매니지먼트인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개인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쓰겠지만 근데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내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요 브래킷 매니지먼트 보통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내가 이제 보너스를 받거나 혹은 내가 무슨 어워드를 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이제 벌써 이제 받는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걸 이번에 안 주고 1월 달에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 좋은 안배를 아이디어네. 해서. 시간 안배를 해서 어떤 경우는 좀 나눠서 받기도 하고 이걸 좀 systematically 하면 deferred compensation이라는 걸 약간 만들게 되는 경계에 거죠. 있는 그렇지.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가 제일 높은 텍스 브레이킷이 적용되니까 그렇지. 마지막 달러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브레이킷 이런 매니지.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분들이 그 럼섬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불.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돈이 턱 생기니까 생기죠. 혹시 그런 경우에 무슨 쓸 수 있는 매니지먼트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12월 말에 팔게 되면 돈을 두 번은 나눠서 맞는 거예요. 받는 거야. 12월 말에 하나 받고 1월 1일 하나 받고 2월 2일 하나 받고. 근데 요거는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서로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50만 불의 프로핏이 생겼는데 25만 원 이번에 보고가 되고 그치. 나머지는 내년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근데 되니까. 팔고 사는 경우는 언니 그게 그냥 그대로 상각이 되지 않아요? 팔고 사는 거면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 사는 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내가 50만 불에 사도 50만 불에 이번에 산다고 해서 내가 돈을 얼마 주느냐보다는 그게 amortize를 해야 되잖아. goodwill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사는 경우에는 이걸 또 이제 소위 말하는 cost segregation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굿윌 가격이 있을 테고 이퀄먼 같은 자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또 하나는 인벤토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플랜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사고 팔 때 그냥 럼썸으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는 거고 아 그렇게 하신 다음에도 이번에 내 인컴이 너무 많아요 하면은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 돈을 조금 더 텍스를 미뤄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지. 비즈니스 그럴 트랜잭션도 때도. 트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걸쳐 가서 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디퍼하는 거지. 좋은 방법이네. 근데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면 내가 이제 1밀리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넣어놔야 되는 기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requirement 있다는 거지. requirement 있고 또 하나는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related party가 관리를 할 수 없잖아. 그럼 돈을 또 누군가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그렇지. 회사를 써서. trustee가. 그렇지만 돈을 주더라도 그냥 그렇지. 뭐 브라켓이 높아가지고 그냥 몇십만 불을 텍스로 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를 이제 계산을 해볼 만한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쓰이게 되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네. 네. 보통 그게 제일 헤데이크이긴 하지. 비즈니스 그게 사실 할 때는. 제일 큰 청크고. 그리고 은퇴하는 입장에서는 팔고 내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필요 없잖아 그 돈. 당장 받을 필요도 없고. 그치. 그리고 텍스 브라켓만 잔뜩 높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반 공제 받는 거 스탠더드 디덕션이 있고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이 있는데 그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이 작년까지 적용이 안 됐다고 해도 이번에 조금 적용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번에 이제 이걸로 적용되는 사람은 상당히 적긴 한데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인슈런스 프리미엄 또 건강보험 프리미엄 내가 낸 거라고 하면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메디컬 익스펜스가 내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의 7.5% 이상이면 적용이 될 테고 또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보통 다 적용이 돼. 10,000은 내는 큰 거지. 수술을 했다고 뭐 그렇지. 병원에 오래 medical 있었던 expense. 분들은 다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가 될 요새 수 있겠네.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막 영수증을 다 모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 포럴에 가면 다 있어요. 특히 병원을 가시고 그러면 포럴에 다 있어서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근데 사실은 인슈런스가 있고 그러면은 메디컬 익스펜스 자체가 10,000불 이상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약값이 몇천 불이 나올 수 있고 또 디덕터블로 근데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기는 그러니까 그렇- 수술을 하게 되면 그치. 나는 이제 시니어를 생각하는 거고 이제 보통은 아니시면. 언더 65는 디덕터리 높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과 그쵸. 비용 특히 임플란트 하실 경우에 몇천 큰 거. 불씩 만불 그런 이상 건 많이 더 나올 쉽게 수 있고. 나와요. 그것도 있잖아. 캐러락 수술 적용 안 된, 보험 적용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몇천 불 될 수 있지. 이제 이번에 특별히 적용되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우리 저기 허리케인이 왔었잖아요. 그치. 근데 진짜 그 데미지가 상당하더라고. 내 아는 분의 친구가 조지아에 계시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바다가 보이는 앞에 그 드림하우스를 진 거, 리타이먼트 드림하우스를 80만 불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다가 보이지만 조금 위에. 그 집에 그냥 언덕같이. 둥둥둥둥 떠내려갔다는 어머. 거 아니야. 그 플러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natural disaster area라고 federal government이 이제 claim을 하면 그렇게 declare 하면 이제 그게 theft하고 loss 아이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보통 가버너들이 하잖아. 가버너들이. 근데 federal level에서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IRS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추럴 디자스터 같은 거 그런 거가 나면은 보험에서 보통 커버가 안 되잖아. 안 되죠.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플러드라고 그러니까 되거나 플러드 존에서 그 만약에 플러드 그렇게 인슈런스를 되는데. 사도 건물이나 되지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건안 프로퍼티 돼. 같은 거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아이르마이 디덕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컴이 많아야 디덕션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컴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 별로 그렇지. 많지 않으면 완전 뭐 장난 아니네. 이건 이제 그 어떤 에리아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진짜 많은 게 프라드가 많잖아요 요새.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잘 속아? 우리가 이제 좀 약해지는 거지.
피지컬리 마인드도 다 약해져. 약해지는 거지. 약해지셔가지고서 이제 은퇴연금을 뭐 손자가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해서 이제 이런 코인을 사신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죠. 비트코인 같은 그런 디지털 커런시를 은퇴연금에서 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사기를 당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훔쳐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가 IRA, 은퇴연금의 트래디셔널 IRA는 이거는 before tax money니까 그치. 찾으면 텍스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이게 찾은 거가 되니까 세금도 내고 돈은 없고. 돈은 잊어버리고. 그때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런 더블. 이중고를 겪는 예, 거야. 그러니까 이제 IRS에서 괜찮아 클레임 할 수 있게 해줄게. 데프트 된 걸로 할 수 있게 해줄게 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치. 예, 세금을 안 내줄게 해준 거예요. 하고 이제 디덕스를 할 수 있게 아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요거를 말을 듣고 그 돈을 빼서 자기가 받아서 준 사람. 거기서 직접 빼갔으면은 그게 되는 거지. 그게 되는데 내 트래디셔널 IR에서 내 어카운트로 빼가지고서 준 사람. 내 손으로 빼서 준 사람은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안 거야. 되는 거지. 내 어카운트로 들어갔다 Your 나가면. intention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어디다 쓴 걸로 간주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이 나가게 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실 이번에 RMD만 뺀다고 해서 그 정도 빠지는 거는 잃어버려도 그래 내가 바보였지 다시는 이러지 그 말아야지 해 것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빠지게 나면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러니까 직접 나가면 괜찮다는 게 미국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은퇴연금도 trust to trust 그게 rollover 같은 거거든요. 그럼 자기 손을 안 거치면은 핸들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직접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itemized deduction 하는 거는 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매년 2여가 끝나기 전에 생각하는 거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loss harvesting이라는 게 있고 gain harvesting이라는 게 있어요. gain은 번 것을 harvesting 하는 거고 loss는 잃어버린 거를 harvesting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capital gain 혹은 passive income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스탁을 팔았어. 예를 들어 그 펀드를 팔았으면 그 loss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loss harvesting인 거예요. 번 거에서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데 이 loss 한 걸 이번에 찾으면 이거를 와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loss harvesting을 하는 거고 gain harvesting이라는 거는 뭐냐면 게인을 이번에 텍스 브레킷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번에는 괜찮아. 그러면은 이번에 미리 게인을 이번에 하는 거가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뭘 파시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플랜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만 플랜이 아니라 매년 하셔야 되는 조금 거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end of year tax planning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1, 2, 3, 4, 5, 6, 7, 8을 적어 놓고 매년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적용될까? 할까 말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체크리스트가 쫙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이게 70몇 개가 돼요.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그런데 보통은 적용 안 되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메이저리 많이 적용되는 걸 얘기하자면 그게 gain harvesting을 근데 하든지. 그럼 언니 나 궁금한 게 아까 왜 뭐 그 내추럴 디제스터로 인한 구호에 대한 어떤 컨디션이 이게 올해 생긴 거예요? 이게 해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한 정권에 의해서 그 원래는 있었던 건데 원래는 있었던 건데 TCJA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었지. 없어졌다가 이제 exception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TCJS가. Tax Cuts and Jobs Act. 그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2018년부터 고치가 텍스 코드를 바꾼 거.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못 쓰게 됐었는데 그 이제 Natural Disaster는 만약에 그 연방 정부에서 여기가 Natural Disaster Area라고 하면 그렇게 declare를 하면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줬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시는 분이 상당보다 많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보게 되지 또. 그러니까 이제 텍스 보고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 손님도 사실은 플로리다에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내추럴 디제스터 같은 게 생기면 계속해서 그게
그게 만약에 nationally declare만 되면은 그게 그쵸. 적용될 수가 적용되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IRS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줘서 보내. 그 이제 뭐 저기 그 자기네가 그 노티피케이션을 다 올려놔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텍스 파일링 하는 것도 익스텐드를 해주겠어요. 뭐 이런 걸 계속 올려줘. 보통은 이런 지역에 있는 텍스 보고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그걸 알고 계셔서 물어보거나 적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안 하실 수도 있지. 그렇지, 안 하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으셨으면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러스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가 끝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자녀나 손자 손녀를 위한 에듀케이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컬리지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죠. 기프팅 같은 거. 기프팅을 이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컬리지 플래닝이 사실 가장 기프팅을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자식은 좀 미워도 손자 손녀는 더 예뻐하고 이러잖아. 그리고 쟤한테 돈 주기보다는 얘 학교 잘하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자녀들이 잘할 경우에는 특히 선물을 딴 거 줄 것도 딱히 없고 뭐 해줄 것도 딱히 없고 그러면 이제 5 to 9 플랜을 스테이트마다 보통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몇 스테이트만 빼고 근데 그 몇 스테이트는 그 nationally provided 되는 5 to 9 플랜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 있는 플랜은 이제 우리가 merit filing jointly 둘이 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한 beneficiary당 8,000불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럼 디덕트가 돼 그거는 돈을 훨씬 더 넣어줄 수 있지만 8,000불까지 텍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돈은 내가- 더 넣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하고 이제 우리 남편하고 하고 같이 8,000불을 우리 손자 그렇지. 어카운트로 넣어주면 그러면 그러니까 손자 어카운트에 8,000불, 손녀 손녀 어카운트에 어카운트에 8,000불 8,000불. 하면 16,000불을 내가 디덕션을 받을 수가 있다고. 나이스. 그럼 손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면 다? 돼. 다. 손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네. 아니 딴 사람 그냥 주면 되지. 딴 사람을 할 수 있는데 내 친구의 아들 뭐 이렇게 다 해서 해도 되지. 뭐 조카, 친구의 아들. 조카 뭐. 아니 그러니까 8,000불까지니까 언니가 10,000불을 넣어도 돼. 10,000불을 주고 8,000불만 디덕터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제일 활용을 잘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gift exemption amount, annual gift exemption amount가 18,000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8,000을 넣어줘도 되지. 18,000을 넣어주고 8,000불만 디덕션을 받으라? 그런 거지. 아니면 아예 5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줘도 되지. 5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주면 한꺼번에 18,000 곱하기 5를. 그럼, 얼마가 그럼 디덕션이? 5년 동안은 텍스는 더- 8,000불만 맞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5년 동안은 더 이상 기프트를 못 하는 거잖아. 못하지.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5년 하는 동안 이유가 디덕션을 있죠. 계속 돈이 받아야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이거지. 그 얘가 지금 5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돈을 벌어주니까 지금 넣어서 잘하게 하는 게 좋다. 잘하게 한다고. 그런 선한 또 인텐션으로 할 수는 있지. 손자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듀케이션 사이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퇴연금 사이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 이제 여기서는 럼썸을 넣을지 말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텍스 지금 이번 해 텍스 공제를 받을 거냐 나중에 받을 거냐를 생각해서 그 라스에 넣을 거냐 혹은 트래디셔널 IRA로 넣을 거냐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은퇴할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 지금보다 인컴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굳이 라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찾을 당시를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텍스 레이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우리 빚이 너무 많잖아. 추측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텍스 브레킷의 그 어마운트 10%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어마운트가 조금씩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게 인덱싱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인컴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은 안 미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 트래디셔널 IRA나 아니면 뭐 심플 IRA 이런 거 또 뭐지 세비 그런 거 텍스 파일 할 때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 굳이 12월 31일이 아니더라도. 세븐 텍스 파일링 하기 전에 넣으면 되는데 그지? 심플하고 401k는 넣어야죠. 아, 그렇지. 심플하고 심플하고 401k는 아무튼 12월 30일까지 넣었는데 다달이 자기네가 디덕션해서 넣는 어마운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텍스를 좀 너무 많이 낼 것 같네. 그렇다면 그 1년에 낼 수 있는 어마운트 거기까지 맥스로 12월 31일까지를 넣으면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심플이나 401k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매달 텍스 보고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페이롤 텍스를 누군가 보고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게 캐치업이 안 되나? 심플하이는 그 저기 커스터디언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던데. 커스타는 they don't care. 내가 말하는 건 페이롤을 하는 입장에서 아, 얘기하는 페이롤을 하는 매달 입장에서. 뛸 거 다 뛰고 떼고 다 했다는 했는데 거잖아. 지금까지 했는데 12월 달에 지금 마장창 하면 되잖아. 12월에 원래 내 페이첵이 3,000불이야. 아, 근데 내가 3만 불을 든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 조그만 회사는 이제 어멘먼을 다 하면 되겠지. 앞에서부터 좀 그 어메만 하라 그러면 CPA도 싫어해. 싫어하지 싫어. 그런 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어느 있구나. 정도의 일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심플하고 401k 같은 경우에는 페이첵에서 나갔어야 됐던 거기 때문에 그지. 한꺼번에 딱 캐치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한꺼번에 딱 캐치업할 수 있는 게 셉인 거죠. 세비시.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 부부가 일을 하고 뭐 인플로이는 뭐 거의 없거나 한 명인데 파트타임 뭐 이런 늦었지만은 401k를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01k를 넣는다고 하면 이거가 듀 데이시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해주려는 데도 있고 안 해준다는 데도 그치. 있긴 해요. 확인을 해봐야 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통 11월, 12월에 내가 401k를 한다고 하면 이걸 넣고 프로핏 쉐어링 쪽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 웨이지에서 나가는 건 좀 작았지만 내 웨이지가 10만 불이었어. 10만 불이었는데 내가 1년 동안 401k를 뭐 2천 불밖에 안 넣네. 근데 10만 불의 25%는 2만 5천이잖아. 2만 5천을 그 401k에 프로핏 쉐어링으로 넣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개인을 하베스팅 하겠어요? 혹은 내가 인컴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까? 텍스 브래킷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번 해에 그 라스 컨버전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11월, 12월에. 혼동이 될 것 같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에 다니면서 401k를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솔로 401k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상황이 지금 다른 거잖아. 그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401k 하는 사람은 아까 처음 말했듯이 페이롤이 다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캐치업 컨트리뷰션이 좀 힘들 거다. 반면에 언니가 말한 건 솔로 401k. 지금 프로핏 쉐어링 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솔로 401k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늘려는 사람 이제 그 얘기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하는 건 조금 유도리가 있지. 플렉시빌리티가 있지.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스템이 셋업되고 좀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막 법이 또 바뀌었어.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왜 자꾸 언제부터? 바꾸는 거야? 헷갈리게. 우리도 괴로워. 사실 우리 다 괴로워. 왜냐하면 401k를 유지하고 하는 그 레코드 키퍼들도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또 바꾸니까 이제는 무조건 401k도 라스와 트래디셔널을 해줘라. 그래. 또 10명 이상이 되면 어로 인롤을 해야 돼. 이제 법적으로. 어로인은 또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뭐 20명이 됐어도 401k를 만들어놨는데 각자 선택하면 되잖아. 나 하기 싫어? 할래? 그냥 그렇게 해. 근데 10명이 되면 무조건 어로 인롤을 하게 돼요. 다 그래서 마치 그룹 인슈런스에 맨다토리를 뭐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리젝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in other words 그 전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싫다고 막 거절해야 돼. 무조건 받아서 내가 리젝을 하면 안 하는 걸로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레코드가 남아야 된다는 거네, 그치? 결론은. 인플로이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짐을 자꾸 회사와 개인한테. 개인과 브로커 딜러 모든 401k를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짐을 자꾸 주니까 어떻게 해요? 브로커 딜러도 그렇고 이거를 메인테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401k를 홀드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피가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 그러면 하는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뭐가 자꾸 올라가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법이
10명까지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인플로이까지한테 한다는 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버먼이 힘이 많으면 안 돼. 오로인으로 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한테 다 3%씩 다 이렇게 매출을 해주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매칭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요. 401k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401k 회사가 있어. 그래? 인플로이가 10명이 넘어도 예전에는 인플로이가 사인해서 하겠어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인롤을 해주는 건데 그렇지. 지금은 10명이 넘고 세 사람이 들어오면 엘리저블 하게 되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이터를 다 주고 그러면 걔네가 어카운트가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리 카운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각 개인들이 적어도 1%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 페이첵에서 무조건 빼게. 무조건 그게 무조건. 어로인롤이야. 무조건. 그리고 그게 매년 1%씩 잘하기 더 넣어야 되고 뭐 자기가 특별히 리젝트를 하지 않으면. 아 그러면 너무 이제 강요 같다. 그치. 내가 보기에. 내 말이 그 말 아니냐 지금. 고용주의 입장으로서는 1% 넣으면 1% 매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써놓으면 그렇게 처음에 써놓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인플로이 보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근데 이제 사실 우리 20대 30대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잘 몰라. 알아서 뭔지도 몰라. 뭘 사인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What is this?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 인플로이 패키지 받으면 인플로이먼 패키지 받으면 오케이 이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치.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포스를 하는 거지. 포스 세이빙을 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친다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그 무슨 법을 만들어서 10명 인플로이면 사실 너무 작은 너무 회사. 작지. 너무 그치. 작은 회사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 피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다시 리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2025년부터 하겠다 그랬나 뭐랬더니 도저히 못한다. 2026년부터 저기 인포스를 해라.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계속 갔다 딜레이하고 있는 거야. 싸우는 중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하게 결국 된다. 넥스트 대통령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건 다 셋업된 거야. 셋업된 거야. 저기 바이든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은퇴연금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언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모든 거를 언도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어마막혀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100%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그치. 넣든지 안 넣든지 401k나 어떤 은퇴연금을 셋업해 놓으면 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100% 넣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넣고 그걸 맥시멈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해가 끝났을 때 하는 거는 뭐예요? 회사가 이윤이 많이 남겼으면 그때 우리가 직원 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거를 좀 더 할까? 그게 25%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25%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구들만 있는 회사들도 많잖아. 그러면 why not? 그럼.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이제 그게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은퇴연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itemized deduction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또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뭐 하실 분도 많으시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qualified charitable donation distribution 그게 뭐냐면 qualified charitable donation은 우리가 그 non-profit 501c3 같은 non-profit 비영리 단체에 돈을 주면 내가 그거를 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은 내 RMD 내 은퇴연금에 들어있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직접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가 않고 RMD가 해결되고. 근데 언제나 할 수 있는 건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정말 몰라서들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교회에다가 헌금을 꼬박꼬박 하신다.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이라고 그러고 뭐 와장창 하신다. 그런 분이 그 RMD는 12월 31일까지 이제 보통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릴 린치에 있다. 그럼 메릴 린치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서치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은 70.5세 그러니까 넘은 사람들이 내가 RMD를 사용하겠어요 하면 10만 5천인가까지를 보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들은 조금 이 페이퍼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요즘은 많이 잘 돼 있어요. 그거 해줘야 되잖아. 그럼. 했다는 거 도네이션. 그럼. 1099R이라는 거가 그 이제 돈이 오는 데서 이슈가 되는데 거기서 일로 보내는 거에 아무 이슈가 없어야 되는 거지. You know what I mean? 그럼. 그 directly 요구가 되는 거가 잘 되어 있으면 요즘은, 확인을 잘 하시고 하시면 야.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RMD를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RMD를 받음으로 해서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또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죠. 메디케어 보험도 또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렇지. 이게 이제 많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컨트리뷰션 내가 어차피 하니까 이걸로 하고 그렇죠. 다른 거 인컴으로 안 너무 잡히고. 좋은 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활용합니다. 누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야 되니까 1099R을 발행을 할 텐데 뭐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501c3가 맞고 당연하지. 그거는 그럼, 맞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브로커 딜러에서 일로 올 옮긴다고 건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어, 거기 써 있어야 된다고.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고 써 있어야 돼. 어디에? 그 1099R 이슈하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1099R 내가 누가 도네이션 이슈하냐면 했던 이름이. 메릴 린치가 이슈한단 있어. 말이야. 메릴 린치가 for example, let's 그래. just say 메릴 린치가 이슈를 해. 그래. 그러면 걔네가 돈을 보내줄 거 아니야 직접. 그치. 직접 보내줄 때 이 가는 돈이 1099 그러니까 4라는 말이야. 이 4가 그거라는 거지. 그게 Qualified Charitable QCD. QCD라고 써 있어야 된다. QCD. 왜냐하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다 뭐야? 내 Taxable. 텍스블 인컴, 내 야, 텍스블 인컴. 잘 알고 하셔야 되지. 그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걸 언니 그렇게 내 RMD를 일로 이 기관으로 보내주세요 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거 없어? 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하지. 내 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가 증명서가 되는 건 아니고. 증명서가 되겠지만 폼을 1099R을 이슈하는 회사가 그렇게 써놔야 된다. QCD라고 꼭 써놔야 된다고. 1099R을 이슈하는 회사가 그 기관 브로커 딜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지. 내 돈이 브로커 딜러에 있으면. 그래야만 텍스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 손님 아니고 다른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네이션을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속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non-profit이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해줘. 그럼 obviously 문제가 별로 안 돼. 근데 교회로 오고 이런 거가 그런 거 더블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난 잘 모르겠어. 어차피 우리가 돈을 찾아야 되고 또 어차피 요새는 또 나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을 써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이터마이즈 공제되는 항목에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니지. 아이터마이즈가 안 되고 텍스로 아예 텍스블 인컴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지. 잡히지를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고가 큰 되면 거지. 1040를 보면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으로는 잡히겠죠. 디스트리뷰션은 됐으니까 찾았잖아. 그런데 텍스블로 안 잡히는 거지. 그건 큰 거야. 굉장히 큰 거야. 리타이어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end of year tax planning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되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traditional IRA에서 라스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만하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텍스 보고를 하기 전에만 트래디셔널 IRA고 라스 IRA고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전 텍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24년도 텍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텍스 보고하기 전에만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을 전에 하셔야 돼요. 그럼 컨버전 같은 거를 한꺼번에 다 그 돈을 다 안 옮겨도 되잖아. 그러면 안 돼.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해도 되니까. 나눠서 하셔야지 보통은. 그러니까 뭐 몇십만 불 된다 아니면 뭐 밀리언이 넘는다 이거를 한꺼번에 오면 그냥 청크가 청구돈이 그런 분도 텍스로 계셨었어. 나가니까. 컨버트를 하게 되면 트래디셔널에서 라스로 컨버트 하는 거를 다시 리버스 하기는 impossible. 어려워요. 왜 리버스 하겠어? 실수가 발생하잖아. 그렇지. 왜냐면 손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그런 손님이 있었다니까. 그럴 나눠서 것 같아.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했다 뭐 아니 이런 경우? 그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셔. 뭐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트래디셔널 IRA에 있는데 한 분은 그런 분이 정말로 계셨어. 트래디셔널 IRA 스탁에 뭐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 나 딴 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딴 거를 했는데 이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카운트를. 그리고 나서 트래디셔널 돈을 옮긴 거예요. 그럼 뭐야? 다 텍스를 내야 되잖아, 그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손님은 기절판이고 IRS에 나도 편지 많이 쓰고 말이 되냐? 은퇴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안 해. 돈을 찾은 게 돼버린 거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트래디셔널 IRA의 그렇지. 돈을 Roth로 컨버트 하려고 하면 페이퍼워크를 실수라는 걸 또 할 수도 있잖아. 제대로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 돈을 옮기기를 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 아니 근데 그 어드바이저는 그냥 책임을 안 지고 조이스가 다 일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어드바이저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굉장히 큰 브로커 딜러였거든. 그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다 커버를 했나? 웬만한 거를? 사람들이 돈을 왜 살까요? 그치 정말 비즈니스 이어랜드 텍스. 사람들이 어. 차를 많이 살려고 해요. 차를 왜 사요, 여러분? 차를 사는 이유는 디프리시에이션을 받겠어요. 특히 비즈니스 오너들이 디프리시에이션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지? 여러 가지 뭐 섹션 179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싶은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100% 공제라는 걸 받기 힘들어요. 이게 진짜 카고밴이야. 난 짐만 싣고 다녀. 이거 그다음 진짜 트럭이고 깡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100% 필요한 거야 이거. 당연히. 근데 어디시 나오면 100%안 해줘. 왜? 왜냐하면 이 차를 타고 너가 집에 갔어? 그럼 너 네가 탔잖아. 커뮤니티잖아. 그거는 커뮤트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진짜 뭐 AT&T 차야. 뭐 이래서 직원들 드라이버들도 다 회사를 와. 자기 차를 타고. 이걸 일할 갖고 가서 때마다. 가. 다시 회사에 갖다 놔. 그럼 내 차 타고 집에 가. 이러면 100%가 가능해.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오운드 비클이겠지. 비즈니스 오wned vehicle plus. yeah. 근데 이제 Business 우리가 use only. yeah. 근데 이제 선생님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 차를 리스했어. 회사 이름으로 리스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보험료가 비싸.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 리스크가 커요. 맞아요. 너무 커.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험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해요. 그게 끝나면 우리한테 와. 아시겠죠? 근데 리스크는 커요. 어떤 리스크? 어떤 리스크냐?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직원이 타고 나갔다. 오, 내가 이거 탔어. 근데 사고가 크게 났어. 그렇지. 그래서 인슈런스가 커버를 다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한테 뒤집어져. Yes. 우리가 거듭 얘기하는 거 있죠? 요거 보호하자고 이거를 다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텍스에 대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 신고할 때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오디트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CPA한테 의존을 많이 하죠. 오디션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람들이 알면 조금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하는 보통 생각을 90 몇 퍼센트의 어딧은 correspondence audit이야. 걔네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편지. 편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동차 경비, 또 밀, 또 홈 오피스, 컨트랙터, 그리고 트래블.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서 오지 이걸 다 정명해 이렇게 오진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뭔가를 했는데 뭐가 너무 없어. 그러면 그 이어를 좀 익스펜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드물고 보통은 이거 줘. 그걸 주면 보통은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스테이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누군가는 나한테 오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IRS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 뭐예요? 스테이시 오지. 조지아 디파트먼트 오브 레베뉴에서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여러분. 뭐? Charity donation. Charity donation은 조지아는 만약에 IRS에서 Charity donation 서류 보내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Non-profit에서 나한테 적어준 편지를 보내잖아. 그러면 IRS에서 accept를 해도 스테이트는 안 할 수 있어. 왜?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랭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걔네가 원하는 랭귀지가.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such and so donated $10,000 this year. 사인하면 땡. 그거는
enough하지가 않다. not enough. Okay? The certain language has to be included there. Anyways, 그래서 IRS는 어떻게 하는지 조지아는 그 non-profit에 전화를 해. non-profit 누가 전화를 받아? 안 받아.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전화하면 뜩 끊어버리지. 내가 Department of Revenue에서 전화했으면 오래돼야 돼. 이거 잘못 피싱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뭘 요청하냐면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뱅크 스테이트먼 다 보내. 그거를 다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가 뭐냐면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 계좌를 따로 쓰셔야 돼. 그렇지. 그래야 다 당연히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놓지 않게 돼요. 같이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두 번째는 크레딧 카드를 막 써, 믹스해서. 근데 크레딧 카드는 그러기가 상당히 쉽잖아. 여튼 그러면 뱅크 스테이먼을 보내라 해요. 아니면 캔슬 책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그 조지아 디파트먼트 오브 레베뉴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조금 좀 다르고 걔네는 더 자세한 걸 원해. 경험상.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북키핑을 잘해야 되는 거가 이런 어떤 어릿이 들어왔을 때 이 청크로 주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북키핑을 잘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year-end tax planning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됐어요. QDC. That's good. Yeah.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